과학 이야기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괴짜 과학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괴짜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과 사람들 원종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영화 조선 명탐정 아세요? 알죠. 그 영화 속에 오늘 주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을 해서 제가 설 명절에 조선 명탐정 3를 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또 김지원 씨가 나와서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3가 아니고요. 그래요? 네, 2편에 나오는데요. 네. 2편도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제 바로 이 장면입니다. 쑥 지나가긴 하지만 네. 기억이 납니다. 네. 행글라이더 같은 거 타고 날아가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있었던 비거라는 장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시대 비행기죠. 이게 영화적인 설정이 아니라 비행기가 있었단 말씀이신가요? 세계 최초의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가 임진왜란이면 거의 몇백 년 전이잖아요. 네, 비거는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보다 한 300년 정도 앞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일단 그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규경의 네. 그 오주 연문 장전 산고에 일명 비거 변증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정평구라는 사람이 네. 비거를 만들어서 진주성에 갇힌 사람들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 비거는 30리를 날았다. 와.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조선 후기 실학자인 신경준의 여암 전설한 책에는 네. 30리 성 밖까지 친지를 피난시켰다. 와.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사람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태웠다는 거라면은 여러 명을 태웠다는 거고요. 또 그렇죠. 30리를 날았다는 거면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요. 네, 그럼 2명 이상의 사람을 태웠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기 이제 플라이어의 기록이 12초 동안 36m를 난 거거든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네. 비거와도. 30리면은 12km쯤 되니까 네. 뭐 엄청난 거죠. 와, 말이 12km지 거의 홍대에서 강남 정도의 거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될 엄청나네요. 거예요. 왜 사기에는, 그러니까 네. 일본 사기에는 이 비거 때문에 일본군이 큰 곤욕을 치렀다는 기록이 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진주성 2차 전투에는 네. 이 비거가 아군의 연락과 보급, 정찰, 뭐 임무에 쓰였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와, 이 전쟁에 또 엄청난 맹활약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원리로 날았는지 궁금한데 영화에서는 이게 행글라이더처럼 생겼더라고요. 네. 행글라이더나 뭐 혹은 열 기구 같은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그렇게 해서는 이 기록에 남아 있는 이런 식으로는 좀 다니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기록만 있을 뿐, 뭐 설계도라든가 뭐 구조를 그려놓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게 네. 전혀 남아 있지 않아서 그냥 추정만 할 수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일단 국립과천과학관 내에 이 전통과학관이 있는데 거기에 비거의 예상 모습이 2가지 형태로 전시가 돼 있긴 합니다. 그래요? 이 그림이 뜨네요. 네, 이게 첫 번째 건데요. 네. 이게 전통과학관의 비차 복원팀이 구상한 비차의 모형입니다. 와, 날개도 엄청 넓고요. 그러면 이 날개는 어떤 재료로 만든 건가요? 몸체는 대나무로 만들고요. 네. 날개는 명주천으로 씌운 거죠. 밑에 막 동그란 바퀴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국내의 비거 전문가이신 고원태 씨가 만든 비거 모형입니다. 전통 선박인 한선을 바탕으로 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행글라이더 날개에 가까운 이런 이제 돛 형태의 날개를 달았고, 그리고 대신기전이라고 혹시 네. 기억나실지 신기전 모르겠습니다. 영화도 봤습니다. 네, 불화살 같은 네. 거잖아요. 그 로켓. 이 약통을 결합해서 비행 추진력을 얻었다고 하니까 일종의 제트기입니다. 그럼 좀 더 오래 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볍고 튼튼한 대나무랑 뭐 여기서는 한지를 이용했을 것이다.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면은 비행 역사에 엄청난 일이 될 텐데 이 비거가 공인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라던가 이런 그림이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조정에서 당시에 비거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정평구가 비법을 전수했다거나 후속 연구가 이뤄졌다는 기록은 없나요? 정평구의 비거 이후로
비행체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발명자인 정평구가 임진왜란 때 전사를 하고 말아요.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비거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분분한 실정이죠. 아, 그럼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뭐 비행기가 아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 기술이 발달한 건 맞지만 네. 그 당시에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건 좀 비약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비거가 비행기가 아니라는 주장은 또 인천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인데 네. 진주성을 이제 또 연구를 했죠. 네. 그러니까 진주성 상승풍의 풍력을 측정해서 유체 역학에 대입을 했습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그럼요. 근데 비거 같은 비행체가 스스로 이륙하는 것이 불가능한 걸로 결론이 났고요. 또 당시 화약 기술이 아까 신기전 얘기 나왔잖아요. 네. 이 신기전 정도를 동력원으로 사용해도 물리적으로 사람을 싣고 이륙할 정도는 못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또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비거가 비행기가 아니라면 뭐 조작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게 기록적으로 보면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확증하기도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비거가 다른 형태의 무엇이 아니었겠느냐. 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건데 일단은 뭐 교란용 비행체설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람을 태우진 않고요. 네. 전쟁 때 활약한 건 맞는데 사실 그 사람 형상의 아주 가벼운 허수아비를 태우고 교란을 하기 위한 그런 무인 비행체였던 네.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정평구가 만든 이 비행기가 정말 사실로 밝혀져서 세계 비행의 역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적으로 비행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라이트 브라더스가 아니라 평구정이 되는 거죠. 네. 네, 뭐 그렇죠.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바람 때문인지 요즘은 그 비거에 대한 책들도 꽤 나오고 있거든요. 자, 비거를 좀 기억해 보자. 네. 우리 좀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자, 하늘을 날고자 했던 조선인의 꿈을 이뤘던 이 비거가 어떤 설계도라든가 기록들이 발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비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이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물론 네. 뭐 12km나 날았다는 건 좀 과장이 아니겠느냐 싶지만 어떤 행글라이드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날았던 것이 아니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그것은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세계 역사를 바꿀 만한 건 아니지만 그 시대에 우리 조선의 네. 과학의 어떤 기술을 인증할 수 있는 이 비거가 실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과학과 산업의 원종우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개짜과학 다음 주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